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장중 국채 금리가 4.9%까지 치솟게 되면서 지수가 하락하며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 시장도 장 초반부터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체크해 볼 점은 오늘 오전 중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3.5%로 동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월 이후에 6연속 금리가 동결되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기존에 예상했던 소식이었기 때문에 시장에는 그다지 큰 충격은 주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보다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1.74% 하락하면서 2,420선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거센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2% 넘게 장 초반보다 저점을 훨씬 더 낮춰가는 모습입니다. 800선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진 787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현재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나 궁금하시다면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좀 영향을 받아서인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현재 좀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2.6% 저점을 계속해서 좀 낮춰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지요? 일단 미국 증시 급락의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정적 리스크 부분들이 현재 더 확정이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충돌, 무력 충돌 이런 이슈의 어떤 키워드가 주로를 이루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팔 전쟁으로 대충 해자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확전된 부분들이 이제 기정사실화 좀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확전 여부,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재 외교를 노력을 좀 했지만은. 현재 이에 대한 부분들이 외교적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 약간 실망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실적, 이런 쪽의 움직임과 함께 좀 약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부분들은 아직 21선 위에 주가가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다우존스의 차트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그 2단으로 좀 하락을 좀 한 상황이죠. 그래서 되돌림, 그다음에 재하락, 되돌림. 이게 만약에 이게 전저점 깨고 내려가는 오파동이면은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올라온 것에 대한 약간 충격 부분이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하락은 약간 제한적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반면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어떤 지수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코스피 차트는 전저점을 다시 한번 깨려는 움직임들이 약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원래 바닥에서는 거의 쌍바닥 패턴도 들어와 주는 부분인데 예전에 이제 10월 달에서도 다시 한번 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한번 10월 중순에 급락이 되면서 전저점을 깨려는 움직임들하고 거의 비슷한 움직임들이
약간은 이제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같은 경우는 이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는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저점은 깨지 않고 2,400에서 약간 멈춰줄 가능성이 많고 코스닥은 800에서 지지를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대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여러 번 했던 급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지만은 바닥을 다지는 국면의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10월이 어떤 최악의 바닥권의 이제 터닝 과정인데 다중 바닥이 이제 생기면서 일주일이 멀다 하고 급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어떤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21선이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급락이기 때문에 오늘은 차분히 좀 대응을 하시고 일단은 그 보유 전략으로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코스피는 전저점을 다시 깨려는 움직임, 그리고 코스닥은 800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차분히 보유하는 전략 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장을 이런 시장 속에서도 좀 뜨겁게 달궈줬던 핫상한가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성 ST입니다. 배터리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오늘이 코스닥 상장 첫날입니다. 장 초반에는 60%대까지 치솟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드론 방산 관련주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드론 관련 섹터들이 좀 크게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다량의 모빌리티 모니터링을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주은행입니다. 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4.9%를 돌파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제주은행이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오전장을 좀 뜨겁게 달궈줬던 핫상한가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 가지 베스트 종목 꼽아주실 건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제주은행은 지방은행으로서의 어떤 희소 가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중은행 전환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인터넷 은행의 또 전환 가능성 때문에 M&A 대상의 1순위로 좀 꼽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하락을 좀 했던 상황이 되고 또 저평가 국면에 좀 빠지다 보니까 또 배당 부분들 그다음에 저평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좀 자산주적인 요인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은 기준금리 동결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하고 시중금리를 따로 놀고 시중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동결을 계속해서 몇 달 하든 전혀 상관없이 따로 노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현재 그 은행이자 대출 현재 연체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제주은행이 가장 저평가적인 저 PBR 1 미만으로 추락을 좀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그 바닥권에 거의 인접을 좀 했기 때문에 지나친 하락에 대한 어떤 반등이 좀 세게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최근 금리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주지만은 미리서 바닥권이 터닝하는 어떤 종목군의 어떤 사이클의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상한가 근처까지 약간 올라주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조정을 보여주면은 약간 불안한 어떤 장세 어떤 부분들이 아직 금리 인상 어떤 그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가 한 번은 좀 낮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베스트로 좀 꼽았습니다. 네, 베스트 종목으로 제주은행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랫동안 좀 하락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위치상 코로나 이전까지 좀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후장에서는 어떤 움직임 보이게 될지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을지 매수 타이밍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어떤 종목을 좀 대응해보면 좋을지 고민이 되신다 하신 분들께서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 열려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오후장 대비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후장 인기주 종목 첫 번째 어떤 종목을 만나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해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이요. 해운주들이 어제부터 해가지고 좀 시세가 좀 크게 나오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1차적으로 전쟁이 좀 되게 되면은 이제 물류 관련된 이슈가 항시 등장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물류 대란 가능성 때문에 이제 해운주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에 요인들이 있는데 코로나 어떤 그 현재 팬데믹 그런 당시에 HMM이 굉장히 크게 또 시세를 냈고 물류 비용 상승을 좀 가져왔던 그런 전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확정 가능성이 있으면은 물류에 대한 차질 물론 이제 이 유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운주 쪽이 강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물류 쪽이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제 벌크선 부분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LNG선 쪽에 어떤 사업도 계속 강화를 좀 하고 있는데 LNG 사업의 어떤 그 사업 어떤 부분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고 또 벌크선 관련된 부분이 또 해운 관련된 현재 부분의 어떤 수익성 개선들이 좀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자, 해운주를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고점에서 이제 추세 부분들 저항권의 형성이 좀 됐고요. 이와 같은 각도로 그거 보면은 저점이 낮아지는 부분에서 거의 바닥권의 형성이 들어왔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가 어제 오늘 좀 들어왔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걸 이제 중심선을 그어 보면은 중심선 가격이 만약에 이제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매수 가격에 해당이 되는데 아침에 시가에서 이제 갭이 좀 떴던 그런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어제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장중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이스라엘 이팔 전쟁 관련된 어떤 부분에 어떤 그 테마적인 요소가 계속 빠르게 또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운주 쪽으로 좀 찾아오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첫 번주 인기주 종목으로 대한해운 살펴봤습니다. 확전 시에는 물류 차질이 당연히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해운주들이 시세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던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LNG선 그리고 벌크선의 수익성 개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오후장에서의 흐름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도 이제 비슷합니다. 네. STX 그린로직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슷한 관련주고요. 이번에는 그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소식 마찬가지로 좀 연관 지어서 생각해 봐도 될까요? 예, 이제 마찬가지로 같은 요소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같이 좀 들고 나왔는데, 이제 STX가 이제 분할 상장이 좀 되면서 이제 물류 해운하고 실제로 분리를 좀 시켰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분양을 좀 단행해서 했던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최근에 이제 같은 어떤 이유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부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특히 이제 STX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모회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이제 밸류 체인을 완성했던 그런 자원 개발 쪽의 어떤 흐름, 이 부분을 독립을 했고, 자원 개발이 아닌 물류 쪽, 그다음에 물류 쪽에 대한 해운 쪽,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린 노지스로 분할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이 좀 되죠. 그래서 이쪽에 완벽하게 이제 분할이 됐는데, 그 뒤로 일단은 다시 한번 성장성이 약간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제 분할 상장이 됐을 때가 상당히 이제 고점이었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그때가 이제 38,000원 정도가 좀 되죠. 그래서 항시 이야기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지수 종목이 지금은 조정 상세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절반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38,000원이면은 절반이면은 얼마입니까? 19,000원이죠. 근데 19,000원을 바닥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더 이제 하락을 좀 했던 그런 양상이 되는데, 다시 한번 19,000원을 이제 회복하려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거래량들이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상당 부분 거래량이 들어와준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반전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20일, 그러니까 하락이 보통 하락의 또 시간 단위가 또 20일 맥스로 채워지면은 거의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시총이 워낙 1,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가 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이렇게 5장 인기주 종목 두 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도 아직 남아 있고요. 또 이팔 전쟁이 확산 시에는 물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해운주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좀 시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후장에서는 가격적인 조정이 좀 있을지, 흐름은 어떨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볼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2차 전지 소재, 니켈 밸류에이션입니다. 시리즈처럼 2차 전지와 계속해서 좀 관련 지어서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소재 중 하나인 니켈 살펴볼 예정입니다. 보통 양극재 안에 니켈, 코발트, 망간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비율을 조절을 해서 이 전구체 배터리를 만들게 됩니다. 니켈 함유량에 따라서 자동차 주행거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소재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좀 살펴볼까요?
볼까요? 예, 양극재 소재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양극 화물질이 니켈, 코발트, 망간이 이제 3대 요소가 있고 여기에다가 리튬을 섞은 부분들 있죠. 왜냐하면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밸류체인을 확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튬이죠. 그래서 리튬이 최근에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급락이 됐는데 바닥을 다지는 급등락인데 이 이후에 가장 더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양극 화물질을 보여주고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중에서 니켈이 가장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NCM 811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이거는 금속 투입을 어떤 비중, 코스트 비중입니다. 단가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되는데. 자, 리튬은 이제 수산화 리튬이 굉장히 한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 차지한 것이 황산 니켈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망간하고 코발트는 어떻게 되느냐? 망간은 거의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코발트가 상당히 비싸게 좀 차지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리튬하고 니켈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그만큼 현재 삼원계 쪽에서는 니켈 금속 소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원계 쪽만 있는데 중국에서는 LFP 배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리튬 현재 리튬을 포함해서 인산철 FP라고 하는데 리튬하고 인산철 이걸 합성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 니켈, 코발트, 망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리튬에다 니켈, 코발트, 망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리튬이 중국 LFP나 현재 한국의 삼원계 이제 배터리나 공통적으로 차지하고 있겠지만은 니켈 같은 경우, 양극재 활물질 같은 경우는 중국의 LFP 배터리 방식은 없기 때문에 현재 두 번째로 중요한 물질이 이제 니켈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이제 배터리 전기차의 차량 경량화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배터리를 밑에 이제 까는 부분인데 워낙 그 덩치가 이 에너지 밀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좀 탑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차량이 무거워지죠. 그래서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차량 경량화가 돼야 되고 또 현재 충전 시간을 또 충전 거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 밀도를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근데 니켈이 에너지 밀도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니켈에 대한 함량을 계속해서 늘리는 어떤 방식의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는 트렌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니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의 어떤 그 발전 방식을 보면은 현재 MCM 11에서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이 1대1로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니켈, 코발트, 망간 비율이 이제 5:3. 그다음에 6:2, 8:1. 그러니까 니켈 현재 NCM 이 니켈이 8, 코발트가 1, 망간이 1 이렇게 해서 8:1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구반바 그러니까 니켈이 90% 다시 말해서 코발트, 망간이 0.5 현재 5%씩 이렇게 차지하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흔히 뭐 구반반이니 8:1이 하면은 다 이런 비율을 말하기 때문에 어디서 구반반이 뭡니까 8:1이 뭡니까 이렇게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니켈을 현재 그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는 방식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대세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와중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니켈은 어쩔 수 없이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코발트 값이 너무 비싸고 현재 쇼티지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코발트를 아예 없애버리자. 단가도 낮게. 그게 나온 게 코발트 프리 양극재라는 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트렌드는 뭐냐면은 망간이 굉장히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망간 비율을 굉장히 많이 높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현재 그 만들어진 것이 하이망간 또는 리치망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LLO라고 하는데 이 방식을 하면서 중국의 LF 배터리의 현재 어떤 장점을 거의 수용하는 어떤 흐름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망간, 리치망간이 앞으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LFP의 대세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망간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중요한 어떤 물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발트는 약간 뭐 찬밥 신세로 뭐 전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니켈에 대한 이제 밸류체인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니켈 원광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니켈 원광석 중에서 여러 가지로 가공이 되는데 이제 페로니켈, 뭐 유틸리티 니켈, 브라켓 니켈, 뭐 MHP, 조황산 니켈이 있습니다. 조황산 니켈은 동을 가공하면서 나온 부산물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니켈을 가공하면서 가장 먼저 상업화 발전이 되는 것이 스테인리스입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는 어디서 만드느냐? 니켈에서 만듭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차 용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공 물질 중에서 브라켓이나 MHP나 조황산 니켈이 필요합니다. 보통 그 전의 물질을 황산 니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재 니켈 관련주 중에서 그러면 스테인리스 관련된 종목이 있지 않느냐, 페로니켈 관련된 종목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스테인리스 종목을 뭐 사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알다시피 페로니켈하고 황산니켈은 다르고 황산니켈을 생산하는 업체만이 유일한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착오가 많이 있는데 스테인리스 종목 사가지고 하시면 전혀 안 됩니다. 니켈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글로벌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 업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지 되느냐 좀 봤더니 하나 있습니다. 캠코라는 어떤 한국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캠코를 뭐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캠코는 상장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자, 그러면은 황산니켈을 생산하는 기업을 한번 뒤져보자. 그럼 황산니켈을 생산해서 이제 전구체 업체한테 현재 그 공급을 하든 아니면은 양극재 업체한테 공급을 하겠죠. 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고려아연에서 니켈을 생산을 해서 황산 니켈을 이제 제공한 현재 니켈 원석을 받는 것이 이제 캔코라는 회사입니다. 캔코라는 회사인데 캔코는 고려아연이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여기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산 니켈을 생산하면은 니켈하고 코발트 망간을 섞어야겠죠. 그러면 전구체 업체한테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전구체라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LG화학하고 그다음에 캠코하고 합작을 좀 해서 그래서 LG화학 에너지 솔루션도 해주고 또 나머지 물량은 다른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한국전구체도 전구체 업체고 이것도 상장이 되지 않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두 번째로 현재 그 니켈을 공급하는 업체는 이번에 새롭게 만든 LS M&M에 자회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LS M&M을 LS 니코동이라고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회사의 토리컴이 황산니켓을 생산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준공을 좀 했고요. 황산니켓은 동을 재련하는 그 조황산 니켈이라고 해서 동을 재련하는 가운데 부산물로 나와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LS M&M의 모의사 LS가 또 수혜주로 부상이 좀 되기도 한다.
하는 것들이 현실적인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 황산니켈을 좀 생산하는 업체가 어디 있냐? 이거는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KG 에너캠이라는 회사입니다. KG 에너캠에서 황산니켈을 생산하는 캐파가 적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생산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인데 KG 에너캠도 비상장입니다. 그에 대한 모의사를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현재 이 부분의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좀 뛰어날 수가 있는데 니켈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니켈 유통을 하고 있는 티플렉스, 다이내믹 디자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니켈을 좀 생산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고려아연. 그다음에 LS, KG 케미칼, 동국 RNS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니켈 광산 투자를 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LX 인터내셔널, 제스코홀딩스, STX 뭐 이런 업체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현재 추가 자료와 함께 노란톡에서 공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관련 현재 그 중에서 선택을 좀 해야겠죠. 이 종목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선택을 좀 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종목을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켈과 관련돼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NCM 배터리가 9반반까지 왔습니다. 이 니켈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까지 좀 올라오게 된 건데요. 그만큼 니켈이라는 소재가 2차 전지, 전기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점은 아마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수혜주가 있을지는 잠시 후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로 나누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익률 100%가 넘는 종목들,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봤고요. 그중에서 에이스 차원으로 함께 다시 체크해볼 종목은 7월 31일에 소개해드렸던 한미반도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반도체 하면 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지난달에는 최대 주주가 주식을 좀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급등세를 보였던 바도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얼마나 더 힘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HBM의 대장주 부분이 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장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이제 반도체 종목이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한미 반도체는 유일하게 꿋꿋하게 계속해서 시세를 내주려고 하고 있는데, 자, 한미 반도체는 이제 패키징 과정, 특히 이제 AI 반도체 부분들이 가장 인기가 좀 되고 있고, AI 반도체 중에서 HBM 부분들이 이제 대세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칩을 이렇게 현재 메모리 칩을 계속 고층처럼 올려 쌓는 방식인데, 그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BOR, TSV라고 하죠. BOR을 만들어서 여기를 만들어서 전국을 또 전선으로 연결하는 어떤 그 공정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그 현재 반도체 웨이퍼 기판을 전 공정에서 다 만들어졌으면은 이걸 조각조각 현재 쪼개서 후공정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 현재 이걸 쇼 공정이라 하는데, 이 쇼 장비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대장주 역할을 계속해서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때 당시에 한번 제가 급등을 좀 했을 때, 이때 급등하고 눌목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제시를 좀 했었죠. 근데 주가가 그 뒤로 현재 추가적으로 상승해 주다가 다시 한번 밀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세 번째 돌파를 시도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총이 5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 가능성이 많고 HBM 쪽은 선발주 물량들이 계속해서 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가 한미 반도체가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꾸준하게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이스 차원에서 한미 반도체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다이를 서로 붙여주는 그런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HBM과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또한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차트상으로는 세 번째 돌파 신호도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요. 가격 조정이 있을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AS 마쳤으니까요. 이번에는 관련된 수혜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니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니켈과 관련해서 수혜주들 어떤 게 있는지 동메달부터 출발하면서 만나보겠습니다. 3위 동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KG 케미칼입니다. 네, 앞서서 화면에서도 좀 나와 있긴 했는데요. 자회사인 에너캠이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주목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모멘텀 좀 살펴볼까요? 예, 맞습니다. 자회사인 KG 에너캠이 현재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를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입니다. 먼저 KG 케미칼은 그 중소기업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대기업 집단에 되기 위한 직전의 단계까지 몸집을 굉장히 많이 불려 있습니다. 근데 KG그룹의 어떤 지배 구조를 보시면은 KG케미칼하고 KG제로인인데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KG케미칼이고 KG케미칼 아래 여러 기업들이 존재를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는 KG모빌리티 쌍용차를 좀 인수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동차 기업 쪽으로도 약간 변신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밸류에이션 부분들을 또 완성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걸 좀 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KG케미칼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KG케미칼은 원래 이름대로 화학업체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화학업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설 원자 첫 번째는 건설 자재에 필요한 건설에 필요한 현재 화학 재료를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친환경 비료 생산, 유기농 어떤 비료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이쪽에 거의 특화된 어떤 그런 부분의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우리가 최근에 작년에 하나의 올해 이제 한바탕 이슈가 됐던 요소수 이것도 당연히 암모니아 비료이기 때문에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을 무엇보다 떠나서 KG케미칼의 자회사가 이제 KG에너캠이 있습니다. KG에너캠이 황산 니켈을 생산을 하고 있고 황산 니켈뿐만 아니라 황산 니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 니켈의 모습이고요. 황산 코발트는 약간 붉은스름하게 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두 개 다 생산을 좀 하고 있고 또 실제 현재 생산 개파는 좀 적습니다만은 생산 개파를 테스트 과정에 통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산 개파를 조만간 대규모로 현재 넓혀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하나의 긍정적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KG케미칼 부분들이 한 차례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차례 크게 급등 조정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2단 상승을 하고 조정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좀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한번 단기 급락이 됐지만 이 냉난점은 깨지지 않고 지지를 보이다가 장이 좋으면은 본격적인 부분들 증설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좀 따라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니켈의 중요성들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KG케미칼의 성장 동력은 바로 자회사인 현재 KG에너캠이 되기 때문에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 뉴피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메달 종목으로 KG 케미칼 살펴봤습니다. 대기업이 되기 직전에 될 만큼 몸집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생산 캐파를 계속해서 좀 늘려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동메달 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2위는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석탄, 광산, 팜 농장 키워드도 안고 있고요. 최근에 인도네시아와 같이 이제 니켈 사업 추진한다 이런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흐름으로 좀 볼까요? 자, LX 인터내셔널은 생소한데 하지만은 옛날 LG 상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LG 상사가 그 LG 그룹이 분할이 좀 됐잖아요. 그러면서 LX라는 사명으로 바뀌어지면서 LX 인터내셔널로 당연히 사명을 좀 바꿨습니다. 먼저 인터내셔널 계열회사 구조를 보시면은 LX 홀딩스 아래 LX 인터내셔널이 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업체들이 있죠. 근데 LX 인터내셔널 안에 또 다른 자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유리공업, LX 판토스, 그다음에 포승 그린파워, 그다음에 LS 판토스 밑에도 또 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LX 현재 인터내셔널 부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물류 트레이딩입니다. 물류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 소재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금속 소재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 유리나 이런 생분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유통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자원이 되는 것, 이제 소재가 되는 어떤 트레이딩 분야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원 개발 쪽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자원 개발은 LX 인터내셔널은 아쉽게도 석탄 광산을 전문으로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석탄은 친환경이 아니라고 보지만은 다시 한번 최근에 중요성들이 약간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X 인터내셔널의 석탄 광산 운영이 인도네시아 괌, 그다음에 중국 내몽고, 그다음에 호주에 있는 부분까지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다시 한번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탈피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니켈 사업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하고 있는 것이 팜 농장.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데 알다시피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어떤 팜 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이쪽 관련된 어떤 사업들도 같이 추진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그 관련된 식량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또 에너지 발전, 대체 에너지 발전을 하는 어떤 흐름들이 앞으로 대세가 되고 있는데 자회사인 포승 그린파워를 좀 인수를 해서 바이오매스 사업 유기농 폐기물 가지고 하는 바이오매스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서 현재 수력 발전소를 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도 같이 이제 병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LG 컨소시엄을 구성을 좀 해서 현재 인도네시아의 니켈을 어떤 광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니켈의 생산량, 매장량 1위 좀 있습니다. 그만큼 제일 중요한 건데 LG 컨소시엄을 참여해서 그랜드 패키지 프로젝트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일괄 수주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이제 광물 채굴부터 셀 생산까지 배터리 밸류체인을 전체 인도네시아에서 다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그다음에 LG 인터내셔널, 포스코 현재
뭐 이런 어떤 업체와 같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당연히 LG LX 인터내셔널은 여기서 광산을 채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아직 최종적으로 체결이 안 됐습니다. 올해 연말 안에 타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모멘텀들이 LX 인터내셔널의 HMM 인수 후보가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재료는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LX 인터내셔널이 장기 차트로 보면은 장기 어떤 바닥권 다시 최바닥권에 들어왔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48,000원이 24,0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대형주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바닥권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은메달 종목으로 LX 인터내셔널 살펴봤습니다. HMM 인수 가능성 언급해 주셨고요. 또 인도네시아와의 니켈 그리고 팜 농장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이 좀 기대되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 성장 모멘텀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 종목 1위 금메달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1위는 EN플러스입니다. EN플러스 하면 그래핀 가장 먼저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흑연을 국산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니켈과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예,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자, EN플러스 부분들은 중소기업에 좀 해당이 되는데 대기업만 할 수 있는 셀 생산을 하겠다고 현재 취소할표를 많이 던졌죠. 그만큼 처음에는 많이 의아했는데 실제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전시 다수 참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부상이 되고 있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알다시피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특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부터 리튬 이온 전지 관련된 부분에 특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특허를 현재 산학 협력을 통해서 특허의 또 실행권을 또 얻어서 이걸 바로 상용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재료는 상당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재료는 뭐냐면은 우리가 슈퍼 커패시티는 이제 현재 축전 효과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현재 충전기 현재 즉 2차 전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재료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탄소 나노튜브 관련된 복합 어떤 도전제 이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도전제는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부분인데 탄소 나노튜브에다가 그래핀 기술을 또 첨가를 해서 새로운 방식의 어떤 그 탄소 나노튜브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상용화가 또 좀 중요하게 이슈가 좀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터리팩을 아래 그 전기차 아래에 장착을 한다겠죠. 그런데 이 전체 통 케이스가 있는데 열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방열 패드, 방열 시트라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생산을 좀 시범 생산을 지금 공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거하고 니켈하고 뭔 상관이냐? 계열 현재 수직 계열을 완성하기 위해서 EN플러스가 필리핀 니켈 광산 채굴권을 확보를 좀 한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직 양산화 단계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종목으로 보면은 차트로 보면은 아쉽게도 굉장히 크게 시세를 냈다가 다시 온바닥까지 다시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초기에 이 상황 급등했을 때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시세가 크게 났던 전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침체를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실제 펀더멘탈이 좀 늦게 따라주는 부분 때문에 거의 온바닥까지 왔습니다. 근데 온바닥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은 다시 한번 또 크게 또 시세가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저점이라고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2차 전지에 대한 ABC 기초부터 실제 어떤 내용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현재 2차 전지 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는 아래 노란톡 오시면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1위 금메달 종목으로 EM플러스도 만나봤습니다. 워낙 그래핀 소재로 좀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필리핀 니켈 광산 채굴권까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중 하나죠. 니켈에 대해서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양극재, 그중에서도 특히 전구체 생산에 꼭 필요한 요소인 만큼 앞으로 좀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 해운주, 방산주 흐름이 좋습니다. 순환매 전략 취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스트 종목으로는 제주은행 꼽아주셨는데요. 특히 시중은행 전환 허용 소식에 오늘장 강세 보이고 있으니까요. 오후장에서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